네, 수요일마다 뉴스 하이킥과 함께 하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이 방송할 때 수석께서 특검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죠. 네, 국무위원 탄핵 발의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시기상조다. 예,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김건희 여사의 허위공용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말, 국민 감정이나 네, 혹은 또 법률의 이 하나의 편향적인 적용이라든가 이런 네.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특검법이 발의되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불가피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대강 대결 국면 거의 여야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괜찮은 건가요? 사실상 그 핵충돌과 같은 그런 이제 뇌관이 터진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후에 국민 여론에 따라서 네, 이 관련 특검법은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이라든가 또 운영을 하는 방식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일종의 원성과 분노죠. 네, 이런 것들로 과연 방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희호 여사를 타겟으로 온노비 특검이 사실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아예 특검법 이름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이었어요. 아, 제목 자체가. 네, 그런데 그때도 국민 결과는 특검 결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결과는 났습니다만 네,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민심으로 방어벽을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검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네, 또 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라든가 또 이 여론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저거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특검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요,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쌍끌이 공세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혹자는 아직 집권 초기인데 야당이 너무 강한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이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 부인과 관련돼서 집권 이전부터 네, 또 집권 이후의 문제까지 이렇게 사건이 되고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집권 말기에도 보기 힘들 정도의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집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 예방적 효과까지 감안해서 네. 국민 여론을 획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방적인 효과까지 감안했다란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지금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돼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될 텐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준은요,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네. 기준은 국민 여론이라고 봐요. 음, 이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법사위원장이 혼자 쥐고 흔들고 국민 여론은 하라고 하는데 예. 그걸 막아선다 그러면은 그만큼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오로지 이제 대통령 지지율, 국민 여론 이것을 방어의 에너지로 삼아서 네. 법사위원장이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가 형성이 안 되면 네. 이것은 특히 이제 총선이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상황이 지금도 지금 분열이 돼 있고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 혼자 이것을 막아낼 정도로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느냐, 네. 아니면 법사위원장 혼자 막아내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특검해라, 이 정부 안 되겠다, 집권 여당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결국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예.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검, 이렇게 과거와 취임 후의 진행형 일로 이렇게 구분해서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요. 네. 결국은 이후 진행 과정, 환경, 국민 여론에 따라서 현재적 일도 특검에 내용적으로 합류될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은 국민 여론, 국민의 시각, 국민의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고 강하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법 발의가 불가피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받고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부인 김혜경 씨가 수사받고 하니까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경호 차원으로 역공을 펼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수평 비교되기 어려운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대장동 그다음에 선거 중에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엄청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새로운 사안이 없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과거사는 지금 면죄부를 다 주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대통령실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나토에 의해 민간인이 동행한 문제라든가, 비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아예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평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다. 아하. 만약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혹은 경찰이 기소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요란했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을 수용을 하고 김건희 여사 그 특검 하라고 네. 그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5선 정진석 국회 부의장 추대 형식이죠. 박수로 추대가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소위 당권, 네. 이것이 지금 비상 상황에서 내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총대를 매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도피 행렬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도피 행렬의 시작이요. 네, 네. 장제원 이선 후퇴도 아하. 사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의장 못 맡겠다고 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네. 또 박주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고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주호영 위원장 고사도 예.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하.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총대를 메고, 네. 그다음에 원포인트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은 연내라고 했다는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하느냐, 예. 연내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연내에 한다 그러면요 3개월짜리 이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새 지도부 정상적인 지도부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범시키는 네. 이 원포인트 지도부예요. 예. 이거를 총대를 매서 낮은 대통령 지지율 또 민심을 수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가지고 여기 총대를 맬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우리 과거 정치에서도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대통령의 그늘로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대통령을 여당발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친윤 내지는 이번에 총대를 맨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총선 공천을 못 받는다든가 네. 정치적으로 오히려 소위 말해서 패족이라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랬었죠. 이후에 예. 이런 것까지 적어도 정치적 경험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나 네. 또 정치적 경험상으로나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예. 런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국회부의장 외에는 네. 대안이 없었던 거죠. 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다 달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인가요? 그 최근에 보도나 전문가들 분석 등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소위 말하는 신윤핵관 초재선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당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 같이 보고 계십니까? 매우 위험한 거죠. 런어웨이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진들 아니에요. 경험 있는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래가지고 국민들은 능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로 집권 세력을 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초유의 사태거든요.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여기에 총대를 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런어웨이가 일어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 정치적 세력을 오랜 시간 동안 또 자신의 정치 철학과 또 정책 노선에 공감하는 네. 이런 사람들로 오랜 동안 정치 세력을 만들어 오고 함께해왔던 과정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네.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재선으로 간 거죠. 아하. 이거는요 대통령도 초보고 네. 안정과 능력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집권 여당도 초보들이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그 결과가 그야말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여야 다 떠나서요. 국민 입장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당은 그렇고요. 또 여야 간에는 강대강의 전쟁 국면이고요. 국민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이 좀 풀리고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요 예. 대통령께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본이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대통령께서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2부속실이나 공적 시스템도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이런 적이 없거든요. 네, 저희 시간 때문에 10초 이내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통합의 정치 이전에 예.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정치, 보복 정치, 알겠습니다. 검사 정치 이런 것으로부터 빨리 네. 정상화시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